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제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인문학살롱 TV가 한 주 쉬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한 이래로 매주 한 편씩 빠짐없이 올렸는데 아마 첫 결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제가 쇼트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요. 지난주에 에녹의 레베카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 공연장에서의 그 에녹의 모습은 정말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불타는 장미단에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아니 어디서 저런 가수가 나왔을까 할 그 정도였는데 역시 에녹의 주 활동 무대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내공이 여지없이 발휘되는 그런 그 무대였는데요. 정말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여지없이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대 장치며 이런 영상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너무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죠? 예. 이제 에녹은 주인공 막심 트윈트 역을 맡았는데요. 정말 그 에녹의 섬세하고 밀도 있는 감정 연기 그리고 탄탄한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야 요즘 뜨는 정말 핫한 뮤지컬 배우다 이런 것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의 매력은 이런 거죠. 아주 그 기족적인 그 비주얼, 그죠? 그리고 품격이 철철 넘치는 슈트발, 그 실루엣, 그죠? 그 다음에 다정다감한 눈빛과 스위트한 말투. 그러면서도 거칠고 아주 예민한 카리스마. 그렇게 반전하는 그 모습이요. 아주 그냥 여심을 사로잡죠. 에녹은 그동안 많은 그 뮤지컬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경종 수정실록, 와일드 그레이, 스모크 베니싱, 사회 찬미, 그리고 이제 극장 무대인 주인공 엑스칼리버, 팬덤, 보니 앤드 클라이드. 그리고 고전과 현대, 중소극장, 그 다음에 시대와 장르를 이렇게 아우르는 정말 다채로운 연기의 스펙트럼을 쌓아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내공이죠. 그죠? 네. 이 레베카는 영국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에 이제 첫 공연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옥주연, 유준상, 그 다음에 오만석과 같은 대스타들을 이렇게 배출하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레베카의 줄거리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요. 막심 트위트가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몬테카를로를 여행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전부인 레베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아주 서민적이고 아주 순박한 그런 어떤 여인인데요. 그녀와 이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막심의 저택인 맨델리에 와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맨델리 저택은요, 대저택이긴 하지만 뭔가 음산하고요, 아주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 집사인 댄버스 부인은 그 막심의 전부인 레베카가 결혼하기 전부터 데리고 온 그녀를 모셨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부인이 오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사사건건, 우리 죽은 레베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이제 그 무도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도윈토 부인이 이제 무도회 의상을 뭘로 입어도 되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자, 이 성의 가장 화려한 모습의 초상화, 그 초상화가 누구냐면 막심의 고모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를 입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트위트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남편에게는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일까지 비밀로 합니다.
근데 마침내 무도회 당일날 더윈터 부인이 탁 등장하자 막심이 막 소리를 치면서 당장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 예전에 레베카가 입었던 그 복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더윈터 부인은 옷을 갈아입고 남편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심은 그녀를 피해서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이후 더윈터 부인은 그 레베카의 환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레베카를 태웠던 그 당시에 사고가 났던 배가 이렇게 인양이 돼서 떠밀려 나온 거죠. 그 선실에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니 2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그럼 이 시신은 어떻게 된 거고 2년 전에 시신은 누구였는가 이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막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배를 타고 이제 사라지던 날 그 자신의 삼촌인 파벨에게 만나자고 이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파벨은 덴버 부인과 짜고 막심을 살인 혐의로 이렇게 혐의를 씌울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이 레베카와 파벨은 불륜관계였던 것이죠. 그죠? 이 레베카는 결혼 당시부터 굉장히 자유연애를 주장하면서 런던에 이렇게 따로 집을 두고 여러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이 막심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그 당일날 레베카는 막심에게 내가 누구 아인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가졌다. 그죠? 예, 내가 이 아이를 가졌다고 이 가문에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집안 망신이냐 하면서 막 막심을 긁는 거죠. 예, 긁어서 이제 도발을 시도를 합니다. 그 도발에 넘어가서 막심이 그냥 총을 쏴서 레베카를 쏴 죽였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죠. 예. 그래서 이제 더윈터 부인은 아직도 전 부인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드레스 사건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레베카 부인에 대한 증오였다는 것이죠. 왜? 남자 관계와 그 파벨과의 어떤 이런 불륜 관계. 그래서 내가 남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런던에서 치료를 받았던 산부인과를 찾아가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레베카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그죠? 암에 걸려가지고 부인 종양에 걸려가지고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이미 운명이었기 때문에 막심을 도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총을 쏘게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녀가 자살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포를 해서 막심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다른 데서 또 발생하는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그 댄버스 부인은 자신이 이 레베카를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레베카가 그 위중한 사실을 자기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자살을 했는가 하는 그 배신감에 어차피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막 이 맨덜리 성에다가 불을 지펴 버리고요. 예,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막 불타는 덴버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에녹이 저쪽 동네에서도 불이 나고 이쪽 여동네에서도 불이 나고 저는 막 온통 불타는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웃었는데요. 예, 그 두 사람이 행복했을까 하는 것은 어떤 여운의 여지로 남기면서 끝났는데요. 이 레베카는 뭐 뮤지컬도 유명하지만 영화도 나와서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레베카를 보면서요, 우리 외국계 뮤지컬도 이제 몇 편 봤지만, 야, 우리나라 뮤지컬의 수준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수준이 높을 수가, 정말 K 뮤지컬이다 하고 이제 수준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불탄 남자 에녹이라는 가수와 불타는 레베카에 흠뻑 빠져들었던 그런 어떤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레베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